고객분들께서 이제 집을 구매하시려고 제게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여쭤보죠. 단독주택을 원하시는지, 콘도를 원하시는지, 또 지역은 어디를 선호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그럼 고객분들마다 원하시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 집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시끄러운 데보다는 조용한 곳을 선호하시고, 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모기지 헬퍼라고 하죠. 이제 지하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렌트비를 받아서 모기지를 내려고 하시는, 이렇게 고객들마다 원하시는 집들이 형편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투자 가치가 높아서 기왕이면 다른 집보다 더 많이 오를 만한 집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집이라는 게 내가 살기 위해 필요로 인해서 사기도 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개념이 커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가치가 높은 집, 다시 말해 다른 집보다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터 브라이언입니다.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 집을 사야 하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집을 사야 하냐는 것이죠. 첫 번째인 언제 사야 하냐는 문제는 집의 수급, 즉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도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하느냐, 공급, 즉 얼마나 많은 물건이 시장에 있어서 쉽게 살 수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을 것 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쉽죠? 그런데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서 일반인들이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은 정부 정책, 건설사의 이익 등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수요는 그것보다 더 많은 요소인 금리, 경제상황, 인구 증가, 심지어는 사람의 심리, 이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 얘기는 다음 유튜브 비디오에서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집을 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디오에서는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세 가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의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와 부수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더 가격이 오를 만한, 즉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이 부수적인 가치보다도 본질적인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불로 단독주택을 산다고 하셨을 때 이 100만 불로 바이어는 과연 무엇을 사는 것일까요? 먼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땅이 있겠고요. 또 건물을 사겠죠.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가격이 달라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소로는 집 안에 있는 가전용품이나 픽스처, 바닥 자재 이런 것들도 구매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 분양하는 콘도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홈 시큐리티 시스템이나 바닥의 열선이나 발코니에 한국에서 많이 하는 샤시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본질적인 가치랑 부수적인 가치로 구분을 해보자고요. 먼저 주택의 본질적인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본질적인 가치는 거의 우상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독주택의 예시 중에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감가상각되지 않는 가치는 바로 땅일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택의 부차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단독주택을 사실 때 건물, 바닥 자재, 부엌 어플라이언스, 아까 말씀드린 홈 시큐리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요소들이에요. 건물도 오래될수록 가치는 떨어지고요. 이런 어플라이언스나 바닥 자재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차처럼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다만 땅이냐?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콘도나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없었을 때는 부동산의 핵심 가치가 토지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같이 콘도가 주요 주거 형태가 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콘도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콘도는 사실 건물, 어플라이언스, 바닥 이런 것들만 있고 토지라는 개념이 거의 미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토지만이 부동산의 핵심 가치라고 하면 콘도, 한국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의 핵심 가치가 바로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구매 시 보수적인 가치에 중점을 둘지 안 둘지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오늘은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는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인 가치보다는 본질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이 보수적인 가치, 즉 아까 말씀드린 건물의 크기, 좋은 어플라이언스, 최고급 자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감가상각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소형 중고차만 타고 다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사야겠다고 본인의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집의 상태나 어플라이언스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좋은 위치에 땅에만 집착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런 공간이라는 개념이고, 이런 공간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계속 올라갑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건축 자재라든가 조명, 어플라이언스 같은 이런 부차적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좀 더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건물이나 고급진 자재나 최신 어플라이언스 이런 부수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부동산의 핵심 가치, 즉 더 가치가 있는 공간을 사시려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입지, 로케이션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을 때 기왕이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도심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간보다는 도심 내 스카이트레인 주변의 공간이 더 투자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도심 내 스카이트레인 주변 공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곳이 투자 가치가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들이 선호한 집 같은 경우에는 큰 길 선상이 아니라 좀 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 더 좋은 위치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주택을 구매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교수님이 한국에서 이런 교환적 가치보다는 주관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강뷰에 있는 아파트를 수십억을 주고 사는 거를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구매를 하실 때는 본인의 선호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대중의 시선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버나비 내에서 7,000 스퀘어 피트의 땅에 위치한 집과 2만 스퀘어 피트에 있는 집 중에 어느 게 더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물론 7,000 스퀘어 피트보다는 2만 스퀘어 피트 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셔야 할 겁니다.
또한 이 지역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한테는 무조건 땅이 넓은 집이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화비에 집을 사시려고 하실 때 2만 스퀘어피트 땅보다는 7천 스퀘어피트 땅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굳이 2만 스퀘어피트의 땅이 필요가 없는데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훨씬 많이 내셔야 되고 관리해야 할 정원도 넓고 이런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운타운에 예를 들면 예일타운 내에 콘도를 구매하실 때도 원베드 콘도가 3베드 콘도보다 어쩌면 더 투자 가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콘도라는 주거 형태가 캐나다에서는 식구가 많은 가족들이 선호하는 주택 형태가 아니고요. 또한 특별히 다운타운 내 예일타운이라는 지역이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3베드 콘도보다는 원베드나 투베드 콘도가 더 투자 가치가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사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수적인 가치보다는 본질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새 거고 어플라이언스가 최신형이고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이런 것들은 다 주택의 부수적인 가치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 삶의 질은 향상될 수가 있지만 투자 가치가 높은 집을 사시려고 할 때는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인 땅, 토지, 공간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즉 입지, 로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선호하실 만한 적당한 공간에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투자 관점에서의 부동산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또 중요한 요소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